한동훈이 뭔데 지가 권력을 이어받습니까? 사실상 윤석열에게 꼬리를 내린 것인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댓글로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렇게 나란히 나와서 섰다고 해서 한동훈이 이 상황을 통제하거나 주도하거나 혹은 적어도 돕고 있거나 그런 수준도 못 됩니다. 왜냐면 어제 상황을 돌이켜서 보셔야 돼요. 어제 추경호가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다가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재신임이 됐죠. 그건 뭐냐면 이 당의 내부 주도권이 한동훈한테 전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당은 이미 친윤들이 재장악을 한, 그 친윤들이 재장악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 쿠데타 세력이 사실상 다시 당을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동훈은 그냥 허수아비예요. 실제로 자기가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저것과 관련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았는데 국민의힘 내부의 핵심 인사가 그저께만 하더라도 이제 한동훈이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즉각적인 직무정지는 사실 탄핵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 탄핵을 한다고 했는데 그걸 뒤집었죠. 결국은 뒤집어 버렸잖아. 왜 뒤집혔느냐? 1번은 이겁니다. 그걸 최소한 달성을 하려면 그동안 얘기가 나왔었던 친한계를 자기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게 작동을 안 해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동훈 눈앞에서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은 불가하다고 얘기합니다. 박정훈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배현진도 뒤로 빠져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친한계라는 게 실제로는 저 당 안에 없는 거예요. 없어. 허수야. 결국은 다 뭐냐? 자기 이익이나 혹은 자기 약점에 따라서 볼모 잡혀있는 몇몇 인력들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한동훈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있는 원외 당대표일 뿐이에요. 그게 작동을 안 한 게 첫 번째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오늘 매우 중요한 제보를 받은 게 면담 과정. 6일부터 해가지고 한 두세 차례 정도 대통령하고 면담을 했는데 금요일 오후에 12시 반에 용산에 가가지고 한덕수, 주진우, 한동훈 해가지고 면담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탄핵 전날 6일날 밤에 한동훈, 권영세, 나경원 등등 중진들하고 들어가서 면담했을 때 적어도 그 두 번 중에 한 번 내에 한동훈이 협박을 당했다. 대통령으로부터, 그러니까 윤석열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당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인사들은 내용을 아는 것 같아요. 특히 뭐냐? 처가 관련해가지고. 처가 관련해서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은 되게 쉽게 얘기하면 캐비넷을 열었는데 그렇죠. 그 캐비넷 안에 한동훈 거도 있겠지만 너네 처가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너는 일가를 몰살시키겠다라는 정도의 협박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겠냐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그동안에 이제 유튜버 분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검찰 캐비넷 이런 거에 무게를 별로 안 두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 수괴이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사형이에요.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들어왔을 때 협박을 했을 것이다. 저희가 그저께인가 얘기했을 거야. 그냥 나오진 않았다. 갑자기 말이 바뀌었는데 저거는 들어갔을 때 무슨 얘기 들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처가 관련된 협박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문서 같은 거를 던지면서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장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수준에 뭔가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공감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은 당연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검찰은 내일 안으로 특수, 방첩, 수방 등 이번 내란 사건에 참여한 군 사령관들도 다 잡아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한동훈이 지금 사실상 검찰을 장악한 상태로 갈 것이며 검찰은 수사권을 틀어진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한동훈과 협력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마지막 탕수육 먹던 날 그 뒤 전두환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 등장하며 권력을 쥔 그 루트로 가려고 한동훈이 지금 나름 짱구를 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흐름들은 한동훈의 생각이 아니라 조선일보가 그 뒤를 막아줄 것이라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조중동 사설 보고드리다 요즘 안 하죠. 이유가 지금 한동훈과 한덕수가 하는 짓이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여건이 절대적으로 민심을 잃어 불리한 상황이지만 대법원이 확 돌아서 속도를 엄청 빨리 당겨 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상황을 다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더 응원하고 온라인에서 댓글 하나라도 더 남겨주셔야 하는 부분, 또 여론조사를 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셔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증스러운 우상호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는 나이브하게 민주당의 전략이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결정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여론 자체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200만 촛불이 타오르던 시점이었죠. 이건 냉정하게 언론이 전부 다 등을 돌렸던 이유가 컸습니다. 주사부터 시작해서 거울방해, 특정 약물 등등 언론사들이 그동안 보유한 모든 캐비닛을 전부 다 폭로해서 지지율이 순식간에 4%로 추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빨리 그네가 무너져야 반기문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수사권이 무너졌던 상황입니다. 검찰은 11월 이후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라며 엄플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마지막으로 당시에는 탈당을 준비하는 비박계 의원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개장수당의 수십 명의 국짐 의원들이 탈당을 준비하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통과가 안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감춰진 비리가 최초 한겨레 보도로 시작해서 뒤늦게 드러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명백하게 내란 상황을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때는 국정농단이었지만 지금은 내란입니다. 그때는 뭔가 추가적인 사실 파악이 필요했고 법리적인 조사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12월 3, 4일 벌어진 상황만으로도 탄핵이 아니라 형사재판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힘 측이 가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감도 그때와는 그 크기와 질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그쪽은 그쪽대로 2016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내부 압박도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치의 강공으로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전략 부재다. 우상호 씨, 지금 상황에서 8년 전처럼 겉으로 좌고우면하면서 뒤로 회유하는 게 지금 맞는 전략입니까? 지금은 굉장히 중대한 상황입니다. 미국이요. 이 정도 워딩이 나왔습니다. 오늘 벌써 2개죠. 사실 이 정도면 내정 간섭입니다. 자국의 부대와 전략 자산이 질비한 핵심 동맹국에 이런 워딩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이 발언은 뭐냐면 2차 계엄이 발동하면 미군까지도 동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럴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것은 국지전 도발 유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어날바는 정권이 교체된 다음에도 여론을 만들어 이들을 단죄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서, 화해 안 됩니다. 다소 무리가 오더라도 확실한 항암 치료를 통해 국짐이라는 암세포를 이번에 박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소중한 어날바 정기 후원 부탁드립니다.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